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기사가 있어서 요거를 좀 내용을 볼 건데요. 그 전에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오셔갖고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HRB2019 입력하신 다음에 친구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를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무료 체험이라든지 이런 거 원하시면은요, 역시 신청해 놓으시면 저희가 다 안내해 드릴 거예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가 미래 성장 동력 전략을 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위탁 생산, 위탁 개발 생산으로 돈을 좀 많이 벌기는 했지만 코로나가 이제 좀 잠잠해진다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돈벌이를 좀 만들어야 되겠죠. 그 부분을 좀 고심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연간 실적 추정치는요, 매출액이 7,787억, 영업이익이 3,660억 정도, 3,616억 정도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2021년 대비해서 조금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 9,290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 한풀 꺾였죠. 이게 아무래도 1분기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분기에 정상적으로 실적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은 부분이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2분기 잠정 실적 매출액 같은 경우는 1383억, 영업이익은 612억 정도 조금 더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노바백스 백신 위탁 생산 매출이 확보가 되면서 시장 기대는 충족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 매출 자체 개발했던 코로나19 백신이죠. 스카이코비언에 좀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승인을 받았고 유럽과 영국에서 지금 조건부호가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단 팬데믹이 위급함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점에서 허가 시점이 예단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겠죠. 이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에서 스카이코비언의 본격적인 실적은 애초 기대와는 달리 내년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스카이코비언은요, 기초접종이죠. 1, 2차 접종용으로 승인된 백신이고요. 현 시점에서는요, 시장성을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백신 사용 그 범위를 부스터샷으로 확장을 하고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능도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다른 백신과 접종 완료할 경우 대상으로 해서 부스터샷 임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죠. 1차는 화이자, 2차는 모더나, 3차는 이 스카이코비언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 거예요. 내년 1분기 결과가 조금 확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미크론의 하이 버전이죠. 하이 변이에 대해서도 교차 중화 기능이 있는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런 것들이 일단 기본은 만들어 놨으니까, 기준은 잡아 놨으니까 거기서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좀 더 확장이 되거나 이런 모습들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빠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 정도면 어느 정도 결과가 다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시장이 지난해보다 29%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한 100조 정도의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죠. 하지만 내년에는요, 글로벌 주요 백신 개발사들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19 백신의 중요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전략이 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SK바이오사이언스도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인지하고 있고 이미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라고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엔데믹 시대에 대비해서 코로나19 백신과 함께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 mRNA 플랫폼 백신 개발 및 세포 유전자 치료제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을 할 거고,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잇따른 조직 개편으로 기업 가치 제고에 나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기존 IR실에서는 가치 혁신실로 개편을 하고요. 한국은행 출신의 송기석 실장을 영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하면 또 중요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좀 보는 것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아니면은 조직 개편 이런 부분을 좀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데, 글로벌 사업 고도화를 위해서 해외 사업 개발실이 BD 1에서 3실로 확대 재편을 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규제라든지 허가 전담 조직인 글로벌 RA실도 새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만들어 놓고 해외 쪽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승인이 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뭐 영국과 미국과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WHO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의 기관이랑 좀 컨택을 해갖고 좀 더 빠르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해갖고 해외로 뻗어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BD134는요, 세포 유전자 치료제 등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신규 위탁 개발 생산 수주, 그 다음에 글로벌 공동 개발 등을 추진하고, 글로벌 RAC는요, 국제적인 수준의 인증, 허가의 속도를 내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의약학 전담 조직도 신설해하고 인재를 영입해서 연구개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벌었던 거는 다 맞고, 그러나 그 코로나가 주춤해지니까 돈을 버는 부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또는 그 가치가 조금씩 소멸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돈을 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죠. 수단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특정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만 하고 있는 거는 있죠. 뭔가를 하겠다라고 해서 결과가 나온 건 없지만 계속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과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결과치로 인해서 움직일 거고요. 뭐를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또 움직이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차트를 놓고 보면은요, 조금 흘러가는 모습들이 약하게 흘러가죠. 코로나가 끝났다. 근데 이 흐름에서 코로나가 재상승이 재확산이 되고 있다, 재유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하락을 하고 옆으로 기간적인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2만 5천원 라인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서 15만원 정도를 터치하러 갈 수 있다. 그리고 그 터치할 때 15만원을 돌파하느냐, 저항을 받고 다시 밀리느냐, 이게 또 중요한 포지션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 우리가 뭔가를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면서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반등이 나오는지, 지지를 실패하고 밀리는지, 이거를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지가 나오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지지하고 반등이 나오면은 여기를 돌파를 하는지 저항을 받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두 번째로 중요하게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새로운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놨고 현금을 많이 쟁겨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금을 이용하고, 또 SK그룹에서도 이번 바이오에 12조 정도를 투자한다라고 하니까 또 국가에서도 투자를 많이 해준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뭐 새로운 기술을 갖기 위해서 M&A를 진행을 하거나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갖기 위해서 M&A를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필요한 기술력을 갖고 오기 위해서 다른 인수합병이라든지 기술을 확보한다든지 기술을 연구한다든지 파이프라인을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뭐 상승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능력도 있고 기술도 있고 경험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뭐 하나 빠지는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지금 당장 도망가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자리입니다. 충분히 우리는 이 박스권 안에서부터 잡아 들어왔죠. 여기서부터 쭉쭉쭉 들어와서 올라오고 있고, 여기 라인 지지받고 이런 모습이 연출될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 라인에서 한꺼번에 올라가기 어려웠는데 코로나가 다시 한번 터져주면서 조금 더 쉽게 움직이는 모습이 연출되었고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는요 계속해서 좀 증가가 될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여름 시즌이다 보니까 8월이 조금 지나서 9월 정도가 되면 아무래도 좀 코로나의 정점을 찍지 않을까.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이 SK바이오사이언스도 다시 한번 이런 반등하는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백신을 만들었던 회사이고요. 만약에 다른 회사들이 백신을 만들다가 중간에 포기를 한다 라고 했을 때,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만 갖고 있는 백신이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게 유럽과 뭐 WHO라든지 영국에서 승인이 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내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으로 이 백신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독감 백신도 조금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백신들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도 증축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은 아직까지 많이 가지고 있다. 다만 그 부분이 본격적으로 노출되기 이전에 코로나가 다시 한번 언급이 되면서 그 코로나가 움직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칠 거고요.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죠.
HRB2019 입력하시고 친구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놓으시면 되겠고 무료 체험 원하시면 신청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적인 모습을 좀 놓고 본다라고 해도요. 연기금이 예전에는 꾸준히 좀 많이 들어와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들쭉날쭉하고 있고 그 물량 자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투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외인들이 매수 물량, 매도 물량 거의 비슷비슷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들어오면 어느 날 나가고 있고 그 물량이 어느 정도 맞춰져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 물량이 조금 더 많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